여러분들은 지금 백컴쌤의 영문법 강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So I'm going to go on the European circuit. Man, that's easier said than done. Well, I'd need you to come too. Will you help me? Sure, flyboy, why not? You got the money to transport them in. Let's do this. 안녕하세요. 자, 백컴쌤과 함께하는 영문법 강의. 고등학교에서는 오랜만에 지금 방송 녹화하다 보니까 멘트도 다 까먹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영문법. 오늘 이제 드디어 7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두 번째 파트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동태 1강 이후에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4형식과 5형식의 이제 수동태 문장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형식 문장의 수동태. 지난번에 수동태 배웠던 거 혹시 약간만 좀 리캡을 하고 갈게요. 정리를 좀 하고. 수동태는 동작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수동태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들은, 즉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들은 수동태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또 동작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 중에는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기 때문에 상태 동사든 또 수동태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형식 문장의 이제 수동태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왜 약간 까다롭냐? 일단 여러분 다 알다시피 4형식 문장은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I.O, indirect object. 그럼 직접 목적어는 이제 direct objective에서 I.O, D.O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우리말의 을에 해당하는 문장의 성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4형식 문장은 수동태로 나타낼 때 이제 목적어가 두 개다 보니까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주어 자리로 보내서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냐. 요게 좀 헷갈릴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일단은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그 다음에 수동태는 우리가 BPP 쓴다 했죠. 그래서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면 이다. 근데 어떤 상태이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를 붙여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형용사로 만든 거죠. 그래서 무엇 되어진 상태이다. 그래서 BPP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하나 남아있죠. 지금 이 직접 목적어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내렸으면 돼요. 그리고 by 뒤에는 이 행위자, 그래서 능동태일 때 주어였던 요 녀석을 뒤에다 써도 되는데, 수동태에서는 주로 이제 이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생략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또 뒤에서 넘어가면서 좀 볼 테니까 이제 개념만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고, 그 다음에 BPP 쓰고 직접 목적어도 그대로 내려준다.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요 화살표를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이 화살표가 지금 서로 교차되지 않고 서로 방해를 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싹싹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좀 이따가 다른 경우의 수를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는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역시나 직접 목적어 주어 자리로 쭉 보낸 다음에 또 수동태니까 BPP 나오겠죠. 그 대신 이번에는 요 간접 목적어를 안 써주면 똑같은 의미가 안 되니까 반드시 써주긴 써줘야 돼요. 그런데 얘를 그냥 쓰려고 하니까 이 화살표가 어떻게 됐죠? 우리 좀 전에 봤던 화살표는 교차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살표는 지금 교차가 됐어요. 그러면 좀 약간은 좀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화살표가 교차될 때는 그냥 못 써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빈칸에다가 뭘 써줘야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치사를 하나 써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 되어진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주로 요 간접 목적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말 조사로는 누구누구에게란 뜻이다 보니까 여기 빈칸에는 주로 to라는 전치사를 많이 써줍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to 이외에도 for라든가 아니면 of라든가 다른 전치사들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사형식 문장에는 수동태가 사형식 문장은 그렇죠. 목적어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BPP, 그리고 직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BPP 쓰는데 이때는 전치사를 하나 쓰고 간접 목적어를 써준다. 이렇게 요 정도만 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각각 주어로 하여 자,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Canadian teaches us English at school. 자, 캐나다인이 teaches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자 영어를 at school 학교에서. 자, 전형적인 사형식 문장이죠.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친다, 가르쳐준다.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자 수동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간접 목적어를 먼저 조자를 뺐죠. 자, 그래서 오스가 왜 위로 바뀌었냐고요? 요거는 이제 인칭대명사는 이제 목적어에 쓰일 때는 목적격, 그리고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 주격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바뀐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동태니까 BPP 나왔죠. 자, we are taught. 그다음에 어떻게 안 됐죠? 자,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가 교차가 안 됐죠. 그때는 그대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가르침을 당한다, 즉 배운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를? 영어를. 그런데 누구에서? 캐나다인에 의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영어를 캐나다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자 나중에 또 이게 좀 독해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거는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하는 경우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정작 독해 지문에서 이렇게 수동태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봤을 때는 해석을 못하는 경우를 쌤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도 살짝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다, 자 가르쳐짐을 당한 상태,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형식이니까. 그런데 잉글리시라는 명사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문장은 능동태일 때 이 사형식 문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솔직히 이 수동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사실은 수동태 문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태 지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동태를 보고도 능동태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Canadian teaches us English at school.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형식이니까 요번엔 직접 목적어도 주어 자리로 보내볼게요. 자, English is taught. 자, 영어가 가르쳐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살표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교차됐죠. 자, 이럴 때는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가 그대로 못 온다 했죠. 그래서 여기 to가 하나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전치사 누구누구에게니까. 자, 영어는 가르쳐짐을 당합니다. 우리들에게. 자, 누구에서? 캐나다인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사형식 문장은 이렇게 수동태가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 왜? 목적어가 두 개 있으니까. 자, 수동태는 능동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So I'm going to go on the European circuit. Man, that's easier said than done. Well, I'd need you to come too. Will you help me? Sure, flyboy, why not? You got the money, the transport, I'm in. Let's do this.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될 때 대부분의 수요 동사는 이제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쓴다고 배웠습니다. 왜냐면 간접 목적어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누구누구에게니까. 자, 그래서 요 to를 이것도 어렵게 생겼죠. 쓰나가 아니고 쓰나입니다. 자, 쓰나. make, buy, cook, find, get 요 5가지 동사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물론 뭐 한 번에 잘 안 외워지겠지만 요게 근데 약간 나름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make,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수요 동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즉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란 말은 다 뭔가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ake 만들어 주다, buy는 사 주다, cook은 요리해 주다, 그리고 find는 찾아 주다, 그리고 get은 get도 역시나 구해 주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하나 빠졌나?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find 찾아주다, get은 구해주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나름 공통점을 보면은 약간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뭐랄까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때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때 간접 목적어 앞에다 to를 안 쓰고 얘네들은 for를 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for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ake, buy, cook, get이나 find 이런 동사들은 다 약간의 정성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만들어주는 거고 사주는 거고 요리해주는 거고 찾아주고 구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단순하게 그냥 누구누구에게 뭐 해주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위해서 해주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요런 동사 5가지는 이제 무조건 이제 간접 목적 앞에 to 아니고 to 대신에 for를 쓴다는 거.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요 ask라는 동사가 또 사형식으로 쓸 때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요청하다 물어봐주다 요런 요청하다라기보다는 물어보다는 뜻인데 얘는 또 마찬가지로 to를 안 쓰고 of를 쓴다는 거.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dad bought me a new tablet last Christmas. 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새로운 태블릿 PC를 지난 크리스마스 때 사주셨어요. 자, 요것도 수동태로 바꿔보면 자, new tablet이 주어 자리로 갑니다. new tablet. 자, 수동태니까 BPP 되겠죠? was bought for me. 자, to 대신에 for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last Christmas. 그래서 얘는 buy, 즉 정성이 들어가는 동사 make, buy, cook, find, get 요 5가지 동사는 예외적으로 간접 목적 앞에 to 대신에 for를 쓴다는 거 요거 좀 명심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may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문장입니다. 역시나 ask 나왔죠? 자, 얘는 may I ask a personal question? 자, to 아니고 그 다음에 for도 아니고 of you를 쓴다는 거. 왜냐하면 ask라는 동사는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수동태 문장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of를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문법적인 지식들은 계속 쌤이 이제 사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봐도 사실은 본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 직접 엑서사이즈 문제 풀면서 그렇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make, buy 등의 동사는 사람이 주어인 수동태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바꿨을 때 자, 일단은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는 건 가능해요. 자, my friend bought me the pretty mug. 그러니까 자, 친구가 사줬어요. 저에게 예쁜 머그잔을. 자, 근데 예쁜 머그잔이 was bought. 자, 구매되어진 거죠. 누구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근데 누구에서? 내 친구에서. 그래서 역시나 buy, make, cook, find, get 요 5가지 동사니까 to 안 쓰고 for 쓰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지금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한번 보내볼게요. 일단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안 되는지. 자, 일단 me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was bought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틀린 거예요. 자, 내가 구매되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ke나 buy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를 절대 주어 자리로 보내서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직접 목적어만 바꾸는구나. 그래서 I was bought the pretty mug by my friend. 이런 문장은 지금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 됩니다. 내가 구매되어졌다라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백컴쌤의 문법 강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형식 문장의 수동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형식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이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고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 오히려 사형식보다는 좀 더 간단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또 약간 복병인 게 뭐냐면 이 목적격 보호가 있어서 물론 이 목적격 보호는 주어 자리로 보낼 수는 없어요. 목적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얘를 이제 일단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일단 결론부터 보면 5형식 문장은 어쨌든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수동태니까 역시나 비동사 PP 쓰겠죠. 자, 이다 뭐뭐 되어진. 자, 그리고 이 목적격 보호도 역시나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사형식에서 봤던 것처럼 이 화살표가 전혀 교차되어지지 않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못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격 보호를 그냥 그대로 못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뒤에 가서 좀 같이 볼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오형식도 수동태로 만들 때는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낸다라는 거는 일단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목적격 보호가 뭐냐 이걸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 목적격 보호는 우리가 이 형식에서 봤었던 그 보호랑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 형식에서 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될 거고 이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주어나 목적어나 둘 다 명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격 보호나 주격 보호나 다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일단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목적어는 이제 우리말로 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명사밖에 명사만 이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명사를 이렇게 보충 설명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떤 말이 와야겠어요. 자 당연히 명사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라는 분사가 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이 형용사는 꼭 형용사처럼 안 생겨도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딱 보면 형용사도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고 또 예외적으로 이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동격 관계일 때는 서로 같은 걸 나타낼 때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나 투 부정사도 자 동사 원형 앞에 투가 붙어서 기능이 안 정해져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 혹은 명사적 용법으로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형 부정사 자 이렇게 동사 원형이죠. 자 원형 부정 동사 그러니까 사실 뭐 동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어쨌든 동사 원형처럼 생긴 녀석이에요. 역시나 기능이 안 정해져 있는 애. 요 녀석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역시나 형용사니까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자, 그녀는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녀는 항상 나를 행복하게 She always makes me happy가 되겠죠. She always makes me happy. 자, 그녀는 항상 만들어줘요. 나를 행복하게. 자, 행복한 건 그녀예요, 나예요? 내가 행복하겠죠.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즉 목적어인 나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이 행복하게 자 요 말이 일단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수식하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e makes me happy. 자, 혹은 she makes me sad.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She makes me exhausted. 나를 정말 지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자, 부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Can I call you brother? 혹은 Can I call you bro? 자, 우리가 보통 brother를 이제 줄여서 bro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 친구들끼리도 이제 친한 사이고 이러면 서로 이제 Hey bro 뭐 이렇게 인사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Can I call you bro? 자, 당신을 뭐라고? bro. 자, brother이라고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자, 즉 목적어랑 즉 당신이라는 목적어랑 그 다음에 브라더리라는 이제 목적격 보호가 서로 동격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굳이 사실 원칙적으로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격 관계일 때는 명사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 담임쌤은 우리에게 항상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하셔요. 자, 요거는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My homeroom teacher always forces us to study hard. 자, my homeroom teacher always forces us to study hard. 자, 발음이 잘 꼬이네요. 자, 우리 담임쌤이 자, forces 하면 이제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요합니다. 자, 그런데 뭐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공부하다라는 말은 study라는 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자, 이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앞에 to만 하나 붙여주면 to 부정사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래서 my homeroom teacher always forces us to study hard 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하신다. 혹은 좀 더 이제 예의 바르라고 그렇게 강요하신다라고 하면 my homeroom teacher always forces us to be polit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또 친절하라고. 자,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숙제하는 것을 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라는 문장 볼게요. 자, my sister helped me to do my homework. 자, my sister helped me to do my homework. 자, 요 문장은 우리가 조금 이제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이제 help라는 동사가 이게 얘도 좀 약간 예외적으로 준사역 동사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역 동사에 준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금 숙제를 하는 걸 도와줬으니까 do homework, 즉 동사다 보니까 to를 붙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역 동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to를 생략 안 하고 원형 부정사를 써줘도 되는 규칙이 있다 보니까 help 같은 경우는 사역 동사에 준해서 쓰니까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my sister helped me do my homework라고 써도 되고 my sister helped me to do my homework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탐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heard Tom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되겠죠. 자, I heard Tom playing the piano. 자, 얘는 들었다라는 말이니까 요런 동사들을 우리가 지각 동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각 동사가 나오면 또 예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 수 있고 또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역 동사처럼. 자, 그래서 얘도 I heard Tom play the piano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되고 I heard Tom playing the piano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써도 되고 두 개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한번 볼게요. 자, 아빠는 지난 주말에 세차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말은 아버지가 직접 차를 세차하셨다기보다는 세차하시는 분한테 맡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도 약간 좀 예외적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my dad had his car washed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목적격 보호 자리에 my dad had his car washed. 자,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게 사물이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자기가 자기를 세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세차되어지게끔 아버지가 맡긴 거니까 사역 동사를 쓴다 하더라도 my dad had his car washed 이렇게 과거 분사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역 동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make, have, let.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고구마 먹는데 목이 이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make, have, let 이렇게 해서 요새 동사를 이제 반드시 외우도록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역 동사가 나면 예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항상 원형 부정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한때 이제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었던 Let It Go라고 하는 그 노래도 보면 let 자 사역 동사입니다. it 목적어 그다음에 go 원형 부정사 썼죠. 그래서 let it to go라고 절대 안 했죠. let it go. 자, 그거 그냥 가게끔 둬 내비둬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야 우리 뭐뭐 하러 가자 할 때도 let's go라고 하죠. 자, let us go예요. let us to go라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쌤이 방과 후에 교실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라고 할 때도 my teacher had us
clean our classroom 이렇게 해서 to clean이라고 안 쓰고 그냥 clean이라고 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역동사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6번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my dad had his car washed. 자, had라는 사역동사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 자체가 수동 관계일 때는 반드시 PP, 즉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나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문장도 보통 대학생들도 많이 실수를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I cut my hair.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통 미용실 가서 거울 보면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직접 깎진 않잖아요. 자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헤어드레스한테 보통 맡기니까 그럼 내 머리카락은 잘려지게끔 된 거죠. 그래서 수동태 또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had my hair cut. 자, I had my hair cut. had 역시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 관계일 때는 반드시 과거 분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I had my hair cut. 자, 혹은 나 머리 좀 했어요 라고 할 때도 I had my hair don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키다라는 사역동사는 이제 다 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make, have, 뿐만 아니라 뭐 get이라는 동사도 오형식으로 쓸 때는 시킨다는 뜻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had my hair cut 혹은 I made my hair cut 혹은 I let my hair cut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목적격 보호란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다 보니까 목적어는 명사이다. 그러니까 명사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서로 동격 관계,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동격 관계일 때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동사 원형은 당연히 못 나오니까 앞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써준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지각동사는 물론 원형 부정사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또 동작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땐 현재 분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남동생이 그 공을 차는 걸 봤어요 라고 할 때는 I saw my little brother kicking the ball 혹은 kick the ball 둘 다 가능한데 그 공을 차는 동작 자체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kicking the ball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 과거분사 쓰는 경우는 앞에 언급했었던 거랑 상관없어요. 어쨌든 오형식 문장인데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 관계다. 그러면 무조건 과거분사를 써준다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될 때 뭐가 좀 애매해지냐면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BPP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I'm going to go on the European circuit. Man, that's easier said than done. Well, I'd need you to come too. Will you help me? Sure, flyboy, why not? You got the money to transport them in. Let's do this. 자,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his good looks made the actor popular. 자, 그의 좋은 외모가 그 배우를 인기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look이 명사로 쓰면 외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니까 the actor,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BPP가 나오겠죠. 그래서 was made, 그리고 목적격 보호인 popular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자,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인 경우는 자, 형용사일 때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the actor was made popular by his good looks. 자, 그 배우는 만들어졌어요. 인기 있게끔. 자, 그의 좋은 외모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쌤 예문을 요거밖에 안 했구나. 자,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인 경우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일 때, 그리고 동격이라서 명사일 때, 그리고 투부정사일 때, 자, 그리고 과거 분사일 때 다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떨 때 목적격 보호가 바뀌냐? 자, 요거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자, 기본적으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일 때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예문부터 보면
I saw Maria read a travel guide. 자, 저는 봤어요. 마리아가 여행 가이드북을 읽고 있는 것을. 자, 그래서 지각 동사라서 예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Maria was seen reading a travel guide by m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각 동사다 보니까 이미 능동태 문장에서도 I saw Maria read a travel guide 대신에 reading a travel guide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왜 이게 목적격 보호가 바뀌냐 하면 우리가 사실 이 능동태 문장에서 read라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지각동사라서 그런 거죠. 즉, 이 능동태 문장의 동사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순간, 즉 Maria was seen 이 문장에선 동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비동사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지각동사가 이 문장의 동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썼던 원형 부정사는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즉 원래 목적격 보호가 지금 그대로 내려왔죠. 근데 그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기능은 똑같아요. 원래 기능이 뭐였어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했죠. 그런데 이제 목적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로 갔죠. 그러면 얘는 따지고 보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될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목적어든 주어든 어쨌든 자리만 바뀐 거지 성분은 똑같으니까. 왜? 둘 다 명사니까. 그러면 어쨌든 마리아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가 와야지 동사 원형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태에서는 왜 왔냐? 동사 원형이. 예외적으로 지각동사가 문장의 동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각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어떤 성분으로 바꿔줘야겠죠. 그게 바로 뭐다? 형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read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to read라고 만들던가 아니면 현재 분사도 어쨌든 형용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즉 지각동사만 예외적으로 능동태일 때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수 있었으니까 이 현재 분사는 그대로 내려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현재 분사는 원래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지각동사가 아닐 때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일 때는 그냥 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에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지각동사일 때랑 사역동사일 때가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요 챕터에서는 지각동사가 이제 능동태일 때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이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 문장에서 그대로 못 내려온다는 거. 왜? 이제는 수동태 문장에서는 지각동사가 동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준다? 즉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던가 아니면 원래 능동태일 때도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 쓸 수 있었으니까 그대로 현재 분사를 내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챕터 볼게요. 자. 이번에는 My mom made me learn taekwondo. 엄마는 시키셨어요. 저에게 뭐 하라고? 배우라고 태권도를. 요 문장도 made가 사역동사다 보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learn이 아니라 그냥 learn이 온 거예요. 원형 부정사. 그런데 요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역시나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서 이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꾸다 보니까 me가 I로 바뀐 겁니다. I was made. 수동태 BPP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learn이 그대로 못 내려오겠죠. 왜 못 내려온다? 여기서는 능동태에서는 learn을 쓸 수 있었던 거는 동사가 사역동사라서 쓸 수 있었지만 이제 밑에 문장에서 동사는 뭐예요? 비동사가 동사죠. 즉 사역동사가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준다? 즉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로 바꿔야겠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앞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각동사일 때는 원래 능동태일 때 예외적으로 현재 분사가 올 수 있었으니까 수동태로 바꿀 때는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현재 분사가 와도 되지만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능동태일 때 무조건 동사 원형밖에 못 썼죠. 즉 현재 분사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로 바꿀 때도 to 부정사로 바꿔줘야지 현재 분사로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to 부정사 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체크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동태가 좀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약간 생소하고 우리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 유닛 두 번째 강의 말고 또 수동태 강의가 한 강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수동태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니까 그 챕터에서 또 보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4형식과 5형식을 수동태로 어떻게 만드는지만 좀 확인을 하는데 좀 중점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체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nk you card was sent blank my teacher. 자, thank you 카드니까 감사 카드가 was sent 보내졌어요. 자, 누구한테 보내졌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에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to라는 거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Neil was seen blank baseball with his friends yesterday. 자, 닐이 was seen 보여졌습니다. 자, 보여졌다는 말은 누군가가 닐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상태를? 친구들이랑 어제 야구하는 것을. 자, 그럼 얘는 원래 이제 능동태일 땐 지각동사였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각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동사 원형 못 옵니다. 그래서 playing baseball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쓰던가 아니면 to play baseball이라고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il was seen playing baseball with his friends yesterday 혹은 Neil was seen to play baseball with his friends yesterday. 자, 그래서 playing baseball도 되고 to play baseball도 되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자, 남아있는 엑서사이즈 문제랑 워크북 문제를 열심히 풀고 또 채점을 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만 오프라인 강의에서 또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또 수동태 강의 또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분들도 또 궁금한 게 있고 막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로 이제 남겨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